바야흐로 걷기 열풍시대. 좀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선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걷는가도 중요한데요. 확 트인 바다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데 보면서 걸으니까 더 힐링되고요. 이렇게 그 경치 좋은 데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마음이 생각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해양 치유길. 지금부터 걸어보시죠. 주말 아침. 걷기 전도사들의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관이 너무나 좋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재밌게 어울려서 5시간 정도 같이 재밌게 여행하는 걷기 여행길입니다. 코로나 시대, 방역을 위해 인원수도 소수 정예로 제한했습니다. 힐링의 시간을 가질까 하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이런 게 있다고 말해주길래 가족들하고 참여하게 됐거든요. 코리아 둘레길 중 고성군에 해당하는 남파란길을 걸을 예정인데요. 상조감 선착장을 시작으로 주상절리를 거쳐 맥정포항까지 풍경 맛집 코스입니다. 출발 전 가볍게 몸풀기, 특별한 도구도 동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맨 밑에 부분을 조금 당기시면 이게 스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조여주세요. 북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르딕 스틱인데요. 네, 어려워요. 잘 걷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스틱을 잡고 걷는 노르딕 워킹은 일반 걷기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아서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힘이 전달되도록 하고, 노르딕 워킹은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틱을 끄시다가 스틱 찍어서 밀고 끄시다가 찍어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하면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관절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팔다리 유연성도 길러질 것 같고 체력 정진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소요 시간 5시간. 지치지 않고 걷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걷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리에만 신경 쓰는데 호흡이 중요합니다. 고르게 호흡을 해야 힘이 안 듭니다. 억만년 세월이 만든 절경에 센스 있는 인증샷. 추억 하나쯤은 남겨둬야겠죠. 경남 쪽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추억 중에서 제일 많이 기억 남을 것 같은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하는데 보면서 걸으니까 더 힐링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바다 생물 어릴 때 기억도 나고 좋습니다. 짭조름한 갯내음에 기분도 짱짱짱. 몇 천만 년 전에는 여기가 큰 호수여가지고 공룡이 밟아 울퉁불퉁해졌다는 안반 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하거나 힘들 때 자연을 찾아서 몸을 휴식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 걱정, 근심을 고성 앞바다, 저 푸른 바다에 뛰어보내는 작업을 하면서 마음의 힐링을 찾고자 합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 호흡이 잘 됩니다. 내 호흡에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다 냄새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비가 가슴 속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비온 영상처럼 모든 게 다 비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의 어떤 날을 돌아보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설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 당뇨인을 위한 걷기도 있는데요. 여행을 하는 동안 3번에 걸쳐서 혈당 체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식후 1시간, 마지막에는 종료 지점에서 혈당을 체크를 함에 따라 운동을 하고 먹음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상 사람의 수치는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당뇨 교육 둘레길입니다. 파도와 모래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바른 말초신경까지 자극해 줌으로써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 동심으로 들어가서 너무 즐거워요. 부드러운 몸에 위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들 좋을까요? 일상 탈출의 해방감을 만끽하시네요.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네,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 걷기도 식후경.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고성군표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 맛있는 음식 앞에 부부사랑도 뿜뿜 솟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오후 들어 빗줄기가 더 거세지고 고지가 코앞. 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사랑, 소망, 희망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담아서 우리 일상에 가서 힘이 되는 그런 체험 명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리에 자연인처럼 소박하고 건강한 소원들을 하나씩 담아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비 오는 만큼 채우고 싶은 것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고성에 오셔서 제주도 못지않은 풍경을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운 것이 노르딕 워킹인데요. 오늘 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걸으면서 나를 돌아본 시간. 스스로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가 일상을 살아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낡고 오래된 고물이 희귀하고 값진 보물이 되는 곳 바로 박물관인데요. 무더위를 잊게 해줄 당진의 감성 카페와 이색 박물관을 찾아 출발. 당진시 송산면의 한 마을. 이곳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뿐인 이색 박물관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긴 어디? 박물관이 맞을까요? 박물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거 보세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 눈에 보이는 것은 녹슨 기계들. 파라솔 대신 새마을 모자가 있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제가 상상한 박물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고철들이 가득했는데요. 제가 잘못 찾아온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박물관에 찾아왔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요 고물 같은데. 남들 보기에는 고물 같지만 나는 소중한 자재들 부속들이에요. 소중한 자재 부속? 아니 뭘 만드시길래 이런 걸 모아두세요? 나중에 발동기에 관련돼서 제가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잠깐 발동기는 또 뭐예요? 발동기?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동력을 일으킨 기계들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름부터 생소해진 발동기. 말 그대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데요. 기차부터 항공기와 농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선 발동기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희양 씨가 전국적으로 발품을 팔아모은 발동기 180여 점이 전시돼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모으시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셨겠는데요? 제가 한 20년 됐어요. 20년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발동기 박물관을 네. 우리나라에서 없잖아. 네. 없어가지고 누군가를 이거를 해야 되겠다. 다 수집해서 어린이들은 나중에 역사가 남게끔 되게 어른들에는 네. 문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한두 개를 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걸 다 사야 되겠다.
예?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제 집사람이 말려서 못 했는데 몰래 딴 데다 사다 놓고 네. 또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기계 같은데 아버님한테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나 봐요, 또. 아, 옛날에 발동기 우리가 작은 거 있었어요. 네. 작은 거 있는데 시동 소리가 텅텅텅텅텅 너무 재밌더라고. 아, 큰 거 보니까 막 저 구하고 싶다. 가슴 심장이 뛰더라고. 야, 네. 저런 발동기 한번 구이고 한번 갔다가 터쳐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수집하게 됐어요. 발동기 자랑에 들뜬 이희양 씨. 커다란 발동기 하나를 조작시키는데요. 그 순간 발동기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계를 안 써서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여요.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엄마! 고물 아니냐며 무시했던 저를 나무라듯이 힘차게 돌아가는 발동기. 신기하기만 합니다. 와, 잘 돌아가네요. 아, 여기는 발동기가 한 60%는 작동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애기 중지하는 데가 네. 가장 아끼는 발동기, 좋아하는 발동기. 큰 거는 가격도 꽤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정도예요? 우리나라 국산차 한 대 값이에요. 국산차 한 대 값? 아, 이거 진짜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네요, 보물. 평생 기계 수리를 해오며 틈이 날 때마다 발동기를 수집해온 이희양 씨. 직접 닦고 조인 발동기가 다시 움직일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선 보물이 보물로 재탄생됩니다. 옛날에 발동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옛날에 내가 쓰던 발동기 그대로다 할 때는 제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억해 주셔서 자주 찾아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바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서해의 명소 외목해변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발걸음이 경쾌해집니다. 그러다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파란 지붕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와, 당진에 산토리니가 웬 말이에요. 와, 완전 휴양지 딱이에요, 딱. 어머나, 이런 곳은 또 사진 찍어줘야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 아래 꽃받침도 하고 나비도 되고 포즈가 절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꼭 먹어봐야 할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스페셜 커피가 이제 일출, 일몰 두 가지가 있어요. 일출, 일몰? 네. 해가 뜨고 지고 중에서 뭘 먹을까요? 오늘은 일몰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몰 커피? 근데 일몰 커피는 뭐예요? 일몰 커피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인슈페너라는 커피 종류 중에 하나, 이제 솔트슈페너라고 하는데요. 네. 밑에는 더치커피가 베이스로 있고요. 위에는 이제 생크림을 휘핑해서 좀 짙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 요즘 새로 등장한 신상 메뉴가 소금 커피잖아요. 생크림의 느끼함을 핑크솔트로 잡아주는 솔트 슈페너입니다. 곰의 앙버터랑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원래 제가 아인슈페너 좋아하는데 이게 핑크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맞다. 성격 급하신 분들 막 쓱 까면 안 돼요. 이 아인슈페너는 이렇게 크림을 한 3-4스푼 떠 먹고 그다음에 빨대로 쭉 밑으로 내려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크림 맛부터. 풍성한 크림 한 스푼, 이 부드러움 속에 핑크솔트가 녹아 있습니다. 그다음 더치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거죠. 크림이 많아서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커피를 딱 마셔주면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크림이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아까 핑크솔트 들어보셨잖아요. 솔트, 그 짠맛이 중간중간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매력 있어. 하얀 생크림과 핑크솔트, 그리고 더치커피까지 한 번에 맛보는 솔트 슈페너. 정말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이 핑크솔트의 묘한 매력에 곰의 앙버터의 고소함까지 이 순간 후덥지근한 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창문 사이로 외목해변을 감상하며 당진의 매력을 느껴봅니다. 역시 이런 오션뷰 카페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외진 곳에 있다고 해서 감성 스팟이 없을 줄 알았죠? 보세요, 있잖아요. 이번에 찾은 곳은 삽교호 함상공원입니다.
무리로 군함 2척이 정박해 있는데요. 커다란 군함을 이렇게 코앞에서 볼 수 있다니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이번에는 바다 위에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와, 존재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뒤에 보이는 이 배는요, 상륙함이라고 합니다. 네. 상륙함은 자동차로 말하면 큰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뭐 이쪽에서 옆으로 실어 나르는 것처럼 네. 인천 상륙작전 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네.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했던 그런 기종과 유사한 배가 저 앞 뒤에 보이는 상륙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옆에 배는 좀 모양이 다른데요? 예, 이 옆에 배는요, 좀 옆에 상륙함과 다르게 길어요. 더 길어서 전쟁 파도를 가르고 나갈 수 있게끔 앞에가 더 좁게 만들어져서 전투할 때 쓰는 우리나라 전투함이었어요, 저게.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배는 실제 해군에서 사용했던 배를 저희가 퇴역을 한 후에 저희가 안보전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상륙함. 1300제곱미터의 실내에는 주제별로 전시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와 해군의 역할, 그리고 실제 해전에서 사용됐던 작전이 자세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아, 군함 내부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 생활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 지키려고 애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양 최초로 퇴역 함정을 활용해 마련된 해군 전시관. 한국 전쟁부터 월남전과 최근 전투까지 해군의 활약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해군의 생활과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갑판 너머 구축함으로 가봅니다. 조정실에서 운전대를 잡은 한 사람, 뒷모습이 익숙하시죠? 좌연! 우연! 저기 적군이 보인다! 돌격! 아, 나 멋있었죠? 카리스마 있었어. 좀 더 길고 날렵하게 생긴 구축함은 실제 해전에서 공격을 하는 전투함입니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포와 무기까지 싣고 있다고 해요. 실물 그대로 거의 남아있어서 상륙함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삽교 함상공원의 군함을 둘러보며 군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만 신기한 게 있나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은 우리 실내로 피해서 감성 톡톡 건드려 보자고요. 자외선 두피하고 얼마나 좋아요? 낡고 오래된 건물에 온기를 불어넣으면 고물이 보물로 재탄생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이색박물관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당진의 이색박물관에서 잊고 지낸 옛 시간들을 돌아보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아니, 피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뭐요? 아, 지금 이 원주 시민들이 이 완전 지금 춤바람 나서 춤바람. 그거 아세요? 아니 댄싱 카니발도 아닌데 왜요? 아이, 댄싱 카니발 그거 아니고 지금 원주 시민들이 이 완전 춤바람 났습니다. 어떻게 이거 모르셨어요? 어딘데요 거기? 아, 참네. 일단은 따라오세요. 가자.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원주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아, 지금 음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여긴 것 같아. 오세요. 고고고고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아주 그냥 저세상 텐션 자랑하는 김보배 리포터. 아니 근데 사건 사고의 춤바람 현장이라고 하기에 일사불란 칼군무에 뭔가 화려하기까지. 이게 지금 너무 신나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라인 댄스 플래시모 강사들인데요. 연습하고 있어요. 아, 이 라인 댄스를 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연습을? 네, 저희 원주시 건강공보 사업인데요. 라인 댄스 플래시몹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주 젊은이 광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시민들과 함께하는 라인 댄스 플래시몹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장을 지휘하는 강사분들이래요.
아니 이게 뭔지 몰라도 지금 너무 신나는데 이 라인 댄스가 어떤 거예요? 라인 댄스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줄을 서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시작된 춤인데 줄을 서서 추는 모든 춤을 통칭해서 라인 댄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파트너 없이 앞줄과 옆줄에 선을 만들어 추는 라인 댄스는 쉽지만 흥겹고 확실한 운동 효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댄스라 할까요? 이 라인 댄스가 굉장히 신나는데 이 라인 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요 노인운동 지도자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한 과목 중에 라인 댄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인 댄스 때 처음 접해봤는데 굉장히 좀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장르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장르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경쾌한 음악에 과하지 않은 동작,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접하고 같은 동작에 춤을 함께 출 수 있다는 것은 힐링과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라인 댄스의 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인 댄스요? 자세를 좀 교정해 볼까 하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1시간을 운동을 해도 거의 만보 걷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도 진짜 계속 체력도 올라가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역시 장비를 착용을 해야 돼. 이거 완전 신나네. 이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이거 좋네. 장비빨? 아니 의상빨로 시기로운 춤바람에 동참한 김보배 리포터. 라인 댄스를 추는 순간만큼은 우울한 게 뭐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라인 댄스는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사실. 이 라인 댄스가 굉장히 신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요거를 하고 좀 이런 게 바뀌었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인바디한 거랑 지금 인바디한 거랑 비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운동 똑같이 해도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모든 댄스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키도 조금 늘어났어요.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또 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직업도 다른 직업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 댄스를 즐기러 가볼까요? 이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전 예약해서 여기서 체력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냥 운동을 하시면 내가 라인 댄스를 하면서 어떻게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전 사후 측정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 전이랑 운동 후에 체력이 얼만큼 향상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그 체력 측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면 이 라인 댄스 하기 사전인데 저도 그럼 이제 체력 측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체력 측정을 사전 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 후 근력과 근 지구력,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민첩성 등 총 6가지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체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체력 측정 후에는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운동 처방과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건강을 챙겨볼 수 있겠죠? 아니 이제 측정은 다 끝났고요. 결과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뭐 악력 이런 건 제가 또 요정이다 보니까 약간 약한데 다른 걸 좀 잘했기 때문에 아마 상위 한 10%?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체력 좀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좀 예상합니다. 결과 보러 가시죠. 이게 그래도 내가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나쁘게는 안 나오지. 가시죠. 과연 그럴까요? 체중, 근육량, 체지방 해가지고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요 구간이 표준범위예요. 100이 가장 이상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준 이하 중에도 좀 낮은 표준이에요.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하신 상태고 그거에 비해서 체지방은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마르셨잖아요. 딱 보기에 되게 마르셨는데 또 불구하고 비만 진단했을 때 체지방률로 비만 진단을 하면
그럼 여기 심한 과체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54%.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실화 맞죠? 이 결과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결과인지 제가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결과인가요? 그럼요. 이게 지금 저희 뭐 전년도까지의 그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 중에서 연령군으로 나눠서 상위 30%, 하위 30%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측정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믿을 수 있는 결과인데 그쵸. 제가 지금 약간 또래에 체지방은 비해서? 많지만 근육량이 지금 적은 상태라고. 그렇죠. 근력적으로 많이 약하시니까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제가 이게 주신 처방을 열심히 하면 저도 이제 또래보다 더 이제 근육도 많고 이런 사람이 좀 거듭날 수 있나요, 저도? 그쵸.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 섭취 열심히 하시면 근육량은 올라올 거고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이 라인 댄스 때문에 제가 이 사전 체력을 좀 검사해봤는데 제가 정말 이 제 체력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는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다음에 라인 댄스 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원주 시민들의 춤바람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자, 드디어 제가 체력 측정도 끝났고요. 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준비를 막 하고 계세요. 자, 어떤 모습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가자. 아니,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을 여기 와서 마음껏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춰볼까요? 그야말로 젊음의 광장이 들썩들썩.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원주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시에서 계속 이런 사업 추진해서 저희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이 적고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라인 댄스 플래시모.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건강도시 원주는 더욱 활기차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이 춤을 좀 추니까 너무 신나고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라인 댄스와 함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가 오네, 비가 와. 저 주룩주룩한 비, 마치 면발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지금 면이 먹고 싶기 때문이겠지? 오! 여름하면 밀면이지. 다 똑같네. 밀면의 고장 부산인데 어디 신박하고 특별한 밀면 없을까요? 뻔하지 않고 뻔한 밀면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맛도 모양도 남다른 신밀면의 세계. 밀면의 고장 부산에서 만나는 이색밀면. 부산 밀면의 변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밀면을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밀면을 찾으러 여긴 것 같은데 저 먹고 계시네. 저건가 보다.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예, 저쪽 앞쪽으로. 예. 제가 그 특별한 밀면을 찾으러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밀면은 다 밀면 아니에요? 저희가 땡초로 아주 맛있는 밀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매운 고추로 예, 밀면을 만든다고요? 이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매운 고추 밀면 만들기 시작. 잘게 썬 매운 고추와 다진 마늘, 대파를 넣어 비법 양념을 만듭니다. 재료만 봐도 느껴지시나요? 오, 맵다 매워. 그래서 실온에서 하루, 저온에서 3일 이래가지고 72시간요 숙성해서 그 다음부터 손님한테 제공하죠. 기대하시라. 양념만큼 중요하다는 면. 주문과 동시에 직접 뽑는데요. 찰랑찰랑 면이 더욱 쫄깃하고 탱탱해지도록 냉수 마찰을 해준 뒤
헹군 면을 그릇에 먹기 좋게 올려주고 주인공인 매운 고추 양념을 올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분량 가득 품은 가브리살 바비큐에 한방 육수까지 시원하게 부어주면 매운 고추 밀면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하바네로와 홍고추로 맛을 낸 수제 불닭 양념에 닭 바비큐를 올린 홍초 불닭 밀면까지 부산 밀면의 매운 변신입니다. 짜잔! 밀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정말 밀면이 그 속된 말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했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밀면인지. 이거는 부산 사람들이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땡초 가지고 밀면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땡초 물밀면이고 이거는 진짜 매운 홍초 불닭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밀면을 맵게 만드신 거예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 더울 때 화끈하게 매워서 땀 한번 쭉 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냥 한 그릇 시원하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두 밀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매운맛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네. 갑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얼얼한 느낌이 드는 밀면. 매운 고추를 품은 이색밀면. 그 맛 정말 궁금하시죠? 맛이 되게 칼칼하면서 매콤한 맛이 나면서 시원하다는 느낌 드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장국 뜨뜻한 국물을 드시면서 시원하다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원하면서 시원한 거죠. 진짜 리얼 시원한 거죠. 다음 비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 밀면을 놓치면 안 되겠죠. 멕시코 매운 고추인 하바네로를 이용한 비빔 밀면. 상큼한 과일과 채소가 들어간 비법 양념장을 넣어 만든 건데요. 매운데 자꾸 당기는 그 맛. 저 벌써 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매운맛은 매운맛이라기보다는 매운 향기로 다가옵니다. 매콤함이 곱하기 한 4-5배, 100배는 아니지만 우와, 이거 뒤에서 먹자마자 그 매콤함이 느껴지면서 뒤에 이 매운맛이 더 느껴지네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시원하게 매운맛으로 올여름 더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왜 계속 이렇게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냥 밀면도 좋은데. 어쨌든 저는 저희 시작한 게 밀면의 재해석이니까 밀면의 끝이 어딘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부산 하면 밀면이잖아요. 여름에 돼지국밥하고 그 밀면의 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도 이 부산 밀면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와, 이게 서면에 그 특별한 밀면이 있다고? 어디 있지? 특별한 밀면. 오, 저거네. 또 어떤 밀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소문 끝에 특별한 밀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온 거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밀면? 그러면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시죠. 저희만의 특별한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저기로? 네. 다짜고짜 주방으로? 사장님 어디 가요? 또 혹시 저희 가게만의 바로 비법은 저겁니다. 예? 저거요? 어머, 여기 밀면집 아닌가요? 웬 닭튀김이냐고요. 밀면의 변신 그 주인공은 바로 튀김 밀면입니다. 노릇노릇 잘 튀겨졌죠? 사장님 치킨이 저기 왜 들어가요, 밀면에? 저희는 기존의 밀면을 재밌고 특별하게 먹기 위해서 저희는 커다랗게 닭튀김을 올려드려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치킨을 넣게 된 거예요? 좀 더 재밌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왕 먹을 거 든든하게 그리고 트렌디하게 먹어보자 해서 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닭튀김 밀면 그 탄생 과정은 과연? 자, 주문과 동시에 면을 붓고요. 쫄깃한 면발 위에 직접 만들어 숙성한 수제 양념장을 듬뿍 얹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장만에 튀긴 닭고기를 올린 후 시원한 한방 육수로 마무리하면 닭튀김 비빔밀면이 완성됩니다. 꺾기요. 드디어 치킨이 올라간 밀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기합니다. 예. 자, 일단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요거는 비빔만두 먹는 것처럼 비빔 치킨으로 만들어가지고 밀면이랑 싸 드시면 맛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뽑으시고요. 먼저 바삭바삭한 닭튀김을 먹기 좋게 자릅니다. 바삭바삭 소리 보세요. 보시는가요? 이거거든. 야무지게 앞뒤로 좌우로 비비고요. 양념과 면이 잘 어우러졌다 싶을 때 닭튀김에 돌돌 감싸서 한 입 쓱 먹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 바삭바삭한 식감 들리시죠? 이 바삭한 치킨과 부드러운 면발 조화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조화가 되다니 이거 뭐 한상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잡고 계세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직접 만든 양념과 튀김 그리고 자박한 육수의 조화. 부산 밀면의 변신 대성공입니다. 이거는 밀면의 대변신이자 치킨의 대변신. 칭찬합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어요. 와,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밀면이 부산을 넘어 전 국민의 자기를 찾는 음식이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부산 향토 음식 밀면의 대변신 음식을 한번 제가 맛을 봤는데요. 이색 밀면 드시고 여러분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밀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탄생한 이색밀면. 오감을 자극하는 밀면의 무한 변신. 맛은 물론 재미까지 동시에 잡았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이색밀면으로 올여름 더위 날려보세요. 춘천에서 젤라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성수야라고 합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어고 아이스크림은 영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젤라또라고 하면 매장에서 직접 신선하게 제조돼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젤라또를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여행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외국에 다닐 때마다 꼭 그 젤라또 가게를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좀 같이 녹여내고 싶어서 젤라또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화창한 여름날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먹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엄마 몰래 아빠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름은 덥지만 우리에게 달콤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춘천의 유일한, 그래서 더 특별한 젤라테리아 한 곳이 춘천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고마운 마음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질 좋은 재료로 소량의 젤라또를 만들어 제공하는데요. 한 통에 40만 원이 넘는 헤이즐넛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토마토 바질 소르베또 역시 시댁인 강원도 영월에서 기른 유기농 토마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흔한 조합이기는 하거든요. 요리할 때는 되게 흔한 조합인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소르베또라는 거를 만들면서 조금 더 상쾌하게 뭔가 음식 먹는 거랑은 좀 다르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젤라또는 우유나 어떤 재료들을 같이 우유나 크림 베이스로 만든 거고 소르베또는 과일이나 물이랑 설탕을 넣고서 우유나 유지방이 안 들어간 제품을 소르베또라고 우리가 말하는 셔벗이나 소르베 이런 게 다 그쪽에 있어요. 오직 좋은 재료로 만든 젤라또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방법인데요. 진짜 그 맛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서 참외 맛을 드셨을 때 본인이 선택하셨음에도 참외 맛이나 라고 즐겁게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원료, 그 재료 자체의 맛이 이런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젤라또나 소르베또 형태로 손님들한테 해드릴 때 그냥 그게 저희 매장의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희 보통 처음 오시면 피스타치오나 유기농 토마토 추천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원체 취향이 다 다르시고 요즘엔 또 자두나 참외가 철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저는 원래 토마토 주스도 좋아하긴 했는데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젤라또를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끝맛쯤에 뭔가 바질 향 같은 게 나면서 건강한 맛도 나면서 맛도 있는 뭔가 그런 아이스크림.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끝을 알 수 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존재하는데요. 시그니처인 토마토 바지를 시작으로 미숫가루, 쌀, 참외, 심지어 막걸리 맛까지 있습니다. 네, 위쪽에 여기 참외 막걸리 올려드렸어요. 2달하고 10일 정도 됐는데 맛을 한 45개 정도 했었어요, 여기서. 그날마다 이제 그날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좀 바뀌는 편이에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장을 오픈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오는 날 막걸리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그냥 알코올류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And finally I find a very good place where to eat ice cream, Italian ice cream. It's very close, very close to Italian.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사장님의 작은 소망. 제가 젤라또로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원료 자체? 그게 이 맛이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젤라또를 만든. 단지 춘천에 하나뿐인 젤라또 가게라는 수식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세아 사장님의 젤라테리아. 폭염으로 지쳤다면 지금 바로 젤라테리아의 문을 열어보세요. 띠링! 저는 춘천에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직독을 해보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을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저희 가게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저의 가치관과 저의 신념 하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만끽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음식점을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뭐 졸업식이나 그런 날에 부모님과 함께 뭔가 중국 요리 전문점에 가서 뭐 코스 요리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참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외에다가 이제 관자를 같이 올려서 이제 관자랑 뭐 이런 위에 피클이랑 버섯과 함께 이제 드셔주시면 되는 방식이라서요. 관제 염지액이 이제 다시마가 좀 들어가서 굉장히 풍미가 좀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관자가 더 많이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다음 요리는 춘천산 송어로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단맛도 강하고 이제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민물고기 이런 것처럼 뭐 흙내나 뭐 이런 게 엄청 심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감칠맛도 되게 많은 편이라 스테이크로 하실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맛있게 느낄 수 있어요. 고춧잎 피레에 송어를 올리고 쑥갓으로 마무리하면 고춧잎으로 감싼 송어 스테이크가 완성입니다. 아래에 있는 소스랑 뭐 이렇게 쑥갓이랑 퓨레랑 같이 해서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잎의 특유에서 나는 그 향과 고추잎 자체가 주는 그런 임팩트로 그걸 좀 지우려고 한 부분이고요. 사실 로컬 푸드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로컬 푸드 많이 쓰고 로컬 푸드 위주로 하고 있지만 로컬 푸드 수급이 되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되게 좋은 식재료도 구하기도 힘들고. 다음은 이곳의 하이라이트이자 바삭한 껍질이 일품인 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오리는 보통 프랑스 스타일로 지금 스테이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염지액은 또 되게 한국 그냥 그런 전통적인 한방 재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염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겉면에 칼집이 살짝 있기 때문에 부분을 잘라서 보시면 이 오리에다가 소스랑 이제 묻혀서
이 소스는 이제 대파로 만든 소스인데 이제 대파가 특유의 그 아린 맛과 그 대파가 가진 향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넣었던 세이지라는 향신료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융합이 되면서 이제 오리 특유의 잡내도 잡아주고 오히려 맛을 좀 더 강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춘천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이 더 이어지는데요. 춘천 한우 보석살로 만든 스테이크부터 춘천 체리로 만든 체리 셔벗까지 그야말로 신선하고 믿음직한 춘천의 식재료들이 현대적인 요리 기술로 만나 재해석돼 우리의 입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어디 가셔도 저랑 똑같은 요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그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춘천에 둘도 아닌 오직 하나뿐인 두 가게. 두 공간 모두 지역 식재료의 맛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두 음식이지만 통하는 한 가지는 바로 재미. 좀 재밌고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마음. 우리 함께 특별한 음식으로 일상에 재미 한 스푼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